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2차 전지 커버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조금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좀 예상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지 않게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어려운 거 아니고 1초면 되니까 지금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머니코드 채널에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뷰를 다루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위로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 하시면은 번지수를 조금 잘못 짚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25만 원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때 25만 원에서는 매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고 엔캠 주주님들한테 혼이 나가지고 엔캠 주주님들이 구독자 이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제시해드린 방향대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웃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지나간 건 둘째 치고 실무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 뜻을 먼저 전하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15시가 되기 직전에 오후장 거의 끝자락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지수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매도에 규모를 키워왔는데요. 자, 뒤에 설명을 또 드리긴 할 거지만 오늘 LG엔솔이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매우 부진했어요. 올해도 사실 그렇게 쉽게 반등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고 지금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톤이 많이 다운되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코스닥 150 지수 내에서 숏 하방으로의 포지션이 많았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을 보면 특정 산업군과 종목에 대한 포지션보다도 그냥 지수 자체를 한국 증시 자체를 담는 느낌이 좀 강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이슈를 타고서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삼성 하이닉스의 매수세는 곧 코스피의 매수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한국 지수를 담는 듯한 느낌이 좀 최근에 강하게 들고 있다. 자, 그동안의 글로벌 주요 증시들과의 디커플링 현상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못 갔잖아요. 다른 주요국들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악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들과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거기다가 또 낙폭도 굉장히 강했죠.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급의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15개월 연속 수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낙폭이 좀 과하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밸류에 대한 매력이 의식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LG엔솔 어닝 쇼크. 근데 여러분들 LG엔솔의 실적이 물론 너무나 중요한 건 맞는데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LG엔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실망감 또한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제 LG엔솔의 실적을 평가할 때 IRA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AMPC에 대해서 자꾸 포함하고 말고를 이렇게 나눠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MPC를 그냥 포함한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MPC를 제외하면 얼마다, 보조금을 빼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손실 적자 마이너스 225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AMPC를 제외하면 적자가 6천억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AMPC는 뭐 아무나 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AMPC를 수령하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가 얼마니 어쩌니 하는 것은 불필요한 코멘트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구분해서 봐야 될 것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고 능력에 맞게끔 수령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이익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뭐 보조금을 빼면은 얼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붙이면서 숫자로다가 겁을 줘버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어쨌든 오늘 2차전지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될 뻔했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코스닥 150 내에 숏으로 하방으로의 배팅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일부가 좀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게 수급이 조금 이상해요. 자, 2차전지는 아직까지 숏 비중이 좀 많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물려있는 개인들도 상당히 많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도 엄청나죠. 최소 반토막 이상 다 났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재를 동반해서 반등이 나와도 악성 매물과 저항에 대한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나 다른 업황에 비해서 반등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센티적인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펀더멘털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 앞으로 어떤 좋은 모멘텀을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센티적으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좋지 않은 정말 악성 매물이 꽉 들어찬 상승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와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전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LG엔솔이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LG엔솔은 4%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LG엔솔의 밸류체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인 종목들 조금 의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파생 포함해가지고 숏으로 포지션을 취했던 그런 수급들이 방향을 좀 돌릴 것 같은 액션이 나왔거든요.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를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방향이 조금 의미있게 나타난다면 그동안에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저가 랠리를 보이다가 이번에 바닥을 좀 형성하나 하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동안의 숏 포지션이 방향을 전환해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강하고 견고한 바닥이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2차전지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대장주들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실리콘 음극재 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해액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엔캠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또 미국 현지 내에서는 결국에 엔캠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전해액의 핵심 소재, 전해질과 용매, 첨가제 중에서 전해질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아직 여전히 높아요. 하지만 이 또한 수직 계열화와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엔캠이 돈이 없는 게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엔캠은 유상증자하고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에요. 보통 유상증자 하면 주가가 빠지지만 엔캠은 지금 돈 빼고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좀 있으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우리 많은 주주님들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엔캠은 어쨌든 당장의 자금 마련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서도 그것만 해결되면 어쨌든 순탄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 대신에 업황이 좀 더 살아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업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인데 3원계 배터리에서 전해액에 대한 성능과 품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전기차의 40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가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중에서도 또 40% 차지하는 게 양극재예요. 그리고서 양극재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전해액입니다.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의 원가입니다. 품질,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미국 현지 내에 셀 기업들 인근에 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액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전해액들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캠이 압도적인 1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3원계 배터리에서는 전해액 없이는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소재다. 이러한 중요한 소재다라는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고 그게 주가에 지금 묻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전고체가 상용화가 안 된다. 전고체는 비싸서 결국에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용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가까워지고 있죠. 조만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표준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대와 일부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포함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지금 실제로 공정부터 생산 라인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무조건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트럼프 리스크를 당장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원래 협상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한번 세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 겁을 준 다음에 협상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돼 가지고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관세 폭탄을 예고했지만 사실 그 관세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가가 더 상승을 보인다라는 건데 또 이민자라든지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내쫓고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현지 내에서 농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인력의 42%가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더 비싼 임금으로 인력을 채워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또 오르겠죠.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자기가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심지어 관세가 됐든 뭐 이민 관련된 정책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은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반영이 되는 데까지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트럼프 리스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술과 업황, 사업의 본질에만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소재 수출 관련해서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음극 쪽, 뭐 흑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된 품목이었는데 양극재나 리튬 영역까지 이게 확장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공급망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안정적인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요구도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미국 마음대로만 그냥 다 휘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이 내보내지 않는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한국이 가장 우선적이다. 2차 전지 사업을 놓고 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규제하는 것들 한국 배터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자, 그래서 당장의 업황이 좋고 뭐 조선업 같은 것처럼 지금 업황 자체가 막 슈퍼사이클이고 호황이고 이런 수준은 아직 못 되지만서도 시장에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악재거리들이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막상 그렇게 최악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배팅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동안에 고생 정말 많으셨고 어느 정도의 좀 강한 견고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두시면 제가 2차 전지 주요 소재 기업들 하나씩 또 다 조만간 뜯어서 종목별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